소수의견 뉴스의 맥락과 행간을 읽어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주실 우리 MBC 경남의 신동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는 경남 서부 지역에서 얼마나 깊은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에요.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방송법에 의하면 소수의 목소리를 방송이 충실히 대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구절이 있다는 방송법 자체에 그게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수의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수는 처음부터 다수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 소수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또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의 천병에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예. 그렇게 서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우리 신 기자님은?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수 의견으로 계속 묵살돼 왔었어요. 그렇죠. 소수 의견 자체가 하나의 역사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 때 소수 의견은 사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는 거다. 예. 사실 이 두 분이 지금 저희 소수의견 시작함에 있어서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 핵심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시사평론가도 많고요. 네. 또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두 분이 뽑으셨거든요. 네. 저를 섭외하신 여러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하나같이 성대모사를 얼마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성대모사요? 네, 그런 얘기들을 시사평론가신데? 네, 요즘에 시사평론가들이 워낙 많아서 예. 그리고 변호사, 교수 이런 버젓한 직함이 있으신 분들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시장이 돼버려서요. 하긴 요즘 너무 시사평론가의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평론가는 많은데 평론이 없다. 오직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대모사로. 비장의 무기가 한두 개씩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성대모사를 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셔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한 번쯤? 한 번 가볍게 하자면은 삼김씨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JP 요 정도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달까지 하고 가게 마무리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못 버텨가지고. 한 사람 밑하다 보고 한게 맨날 비교 이런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자체로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떤 지원들이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지원 내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주는 쪽이 또 확대가 되는 것이 있고, 직업훈련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라던가 또 자녀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고용 내지는 재고용에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고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정부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기를 고용 관련한 그 개선된 지표가 없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끼쳤는지는 잘 알 수 없는 대목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빈축을 살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만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고백 아닌 고백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얼마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떠나서 이 위기 사태를 맞이한 주민들에게 좀 다독여주는 그런 효과 정도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위로금 정도의 느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영시도 처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3년 뒤에 다시 통영시가 고용 위기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단계적인 처방들 가지고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예. 약간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STX 조선인데 네, STX 조선해양 노사가 자구 계획안 제출 시한을 넘긴 오늘 새벽 인력 감축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자구안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상여금이 기존에 600%까지 깎였어요. 네. 그거를 이번은 300%까지 절반을 더 깎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통상임금의 5%를 줄이겠다. 그리고 5년 동안 모든 직원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무급휴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을 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들 중에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남고가 아니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같이 살아보자라고. 예,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회사가 693명 가운데 515명을 해고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가요, 이 수위가 생산직 75%에 달하는 인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이거는 조선업체에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최소 인력들만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예. 프로젝트나 조선업이 흥할 때 쉽게 사람들을 모아다 쓸 수 있는 인력들을 비정규직 협력업체로 고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장 쉽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인건비를 줄이자. 우리 정규직을 그냥 계약직이나 협력업체로 돌리면 된다라고 쉽게 판단한 겁니다. 이 회사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경영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비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컨설팅 나온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부가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 컨설팅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한 게 아니라 그 외부 인력이 제3자의 눈으로 본 겁니다. 컨설팅을 한 업체가 어디냐면은 삼정회계법인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예. 이 회계법인이 과거에 STX에 대한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STX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영업 적자라든가 자본 잠식 이런 문제들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2013년경에 들어오면서 그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4년 전 딱 이맘때입니다. 2014년 4월 15일에 상장이 폐지가 되면서 예. STX 주식이 쉽게 얘기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정회계법인이 사실은 이 STX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감사를 네.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감사를 했었다는 게 그때 나타난 거잖아요. 예, 보통의 부실이 아니라 2011년, 12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적정 적정 의견이 의견, 뭔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계의 어떤 등급 중에 가장 후한 예. 점수를 준 것이죠. 네. 예, 그런 기업이 바로 몇 년 뒤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많은 또 주주들을 울린 예. 그런 사건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회계법인이 원래 주 업무가 감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비업무인 이 뭐 회사 컨설팅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외국도 그런가요? 지금 국내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본말이 전도가 돼서 예. 감사보다는 컨설팅 쪽에 훨씬 무게가 많이 실려 있고 왜 그렇죠? 감사 쪽이 돈이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기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 기간이 짧다거나 그리고 사실상 OEM 방식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회계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예.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삼정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되게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의 그 각 기업의 어떤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피해액에 대해서 계속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또 떨어지고 있고 STX 같은 경우도 피해액 60% 정도를 강덕수 회장이랑 예. 삼정회계법인이 연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계법인들 입장에서 나중에 소송에 걸려서 피해를 보느니 이제는 좀 어떤 기업 감사라든가 이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대책을 내놓은 게 그래서 이제 2016년 4월부터 회계 감사를 맡은 곳에서 컨설팅을 하지 못하게 네. 한 곳에서 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그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책임을 과연 다 했는가? 원래 그 산업은행 같은 곳은 국책은행이라서 경제 개발이나 아니면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거 보면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공적자금 6조 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예.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산업은행에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산업은행은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은행인데 마치 은행을 위해서 산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은행에 좀 불리하면은 산업을 망가뜨려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와서 그렇다면 그게 국책은행이 아니지 않느냐. 예, 이제까지 수많은 그 적자를 났던 거는 경영상의 실패입니다. 워낙 저가로다가 그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선수금 받아가지고 그걸 엉뚱한 데 투자하고 이런 경영상의 실패로 인해서 생긴 적자이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일 안 해서 생산성 떨어져서 생긴 적자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이 국제 기준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사실 이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몸무게 다는데 저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몸무게 달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저울의 역할을 하고 자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측정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회계법인인데 회계법인의 신뢰가 많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지금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진짜 한때 이제 호황기 때 STX가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뭐 이렇게까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당시 경영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실 감사를 했던 회계법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강덕수 회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받았죠. 그런데 2015년 10월 2심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덕수 전 STX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하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든가 투쟁을 했다가 손배가압류가 걸리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게가 파탄이 나거나 혹은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경영진이나 또 대주주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정도가 굉장히 가볍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고통이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 가는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통 분담도 적절해야 그게 이제 사회적 갈등도 또 비용도 좀 줄이게 되고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업이 쇠퇴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노동자가 설령 실직 실업을 할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생계가 불안해지거나 또 향후에 다른 곳에 취업할 가능성까지 봉쇄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좀 고민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노동자들이 절대로 차라리 임금이 깎일지언정 잘릴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한 번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이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고 생계에도 바로 막대한 타격이 끼쳐지는 거라서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를 지고지선의 어떤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또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소수견의 첫 이슈로 위기의 경남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패널들이 발견한 오늘의 소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되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그 뭐 조선소에 일하시는 아니면 우리 경남에 사시는 분들의 간절한 바람. 자, 조선업 이제 바닥 찍었다. 이제 치고 올라가자. 저는 지역 경제 위기로 이미 실직을 해서 지역을 떠나셨거나 또 일자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더 소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렸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있게 놔두지 말라. 그리고 잘렸다고 해서 바로 생계에 타격이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